김해, 금능 등 오나라. 참고로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오봉산의 아래 넓은 지역들이 제후국들과 민가들이 밀집한 도읍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로방 바깥 주변 지역들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이들의 지명을 알고 본 역사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리 지명의 특징. 일반적인 지리 지명의 개념은 금 땅인 금주의 중심에 그 금주를 지키기 위한 제후 또는 봉건 영주의 성인 금성이 위치됩니다. 이렇듯 마냥 중앙아시아의 각 지역별로 그곳의 거점 성들이 각 지역별 중심 부분에 위치되어 사방에 배열되어 있다 보면 제후국들 간의 전쟁 시 국민들이 살고 있는 영토 전체가 전쟁의 화마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무대 지리와 지명의 특징은 왕부와 제후의 중심 성들은 모두 오르봉 안과 그 주변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일반 민간인들의 터전은 오르봉을 중심으로 그 외곽 사방으로 확장되어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왕부 권력의 중심성과 궁실 제후국들의 중심성들을 모두 오르봉 안과 오르봉의 바깥 근접 지역에 배치시키므로 해서 권력투쟁을 위한 전쟁 발생 시 이들 권력투쟁의 불씨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오르봉 외곽 지역으로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권력투쟁의 장소는 왕부와 제후국들의 궁실, 성들이 모인 오르봉 지역에 한정되며 그곳을 벗어난 민간인 외곽 지역들은 그러한 권력투쟁과는 관계없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봉 주변 외곽 지역 전체가 민간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우리의 역사 25사의 전편을 통해 전쟁의 화마가 이 오르봉 주변 지역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치우천왕님의 시대 황제 헌원의 반란 이후 이러한 지정분리를 준비하시면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감안하시고 중앙아시아의 오르봉 지역과 그 외곽 지역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파괴된 지역들이 모두 민간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금능, 김해. 처음에 상기와 같은 사항을 모르고 오르봉과 그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참으로 난감했었습니다. 금능의 지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제후국 오나라의 수도였으며 황제국 동진과 남조인 송제양진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을 모르면 제후국 오나라와 제나라 그리고 삼국지의 내용과 위진남북조의 역사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콩 심은 곳에 콩 나오고 팥 심은 곳에 팥 나온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리 지명의 원칙입니다. 금능이 있어야 되는 곳은 당연히 금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 오로봉 중에 금땅은 과연 어느 곳이었을까요? 이곳 금강산 지역이 바로 금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선 이태백이 촉도난에서 금강산의 남부에서 북부인 촉인 관중의 한양 장안으로 가는 길이 서쪽 태백인 금강산 세길 따라 험한 계곡물을 우러하고 낭떠러지 길의 잔도를 이용해 관중으로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금강산이 험난하므로 그 산 중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읍을 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왕부와 제후들의 성이 오로봉 안과 주변에 밀집해 있었고 이들 일반 민가가 오로봉 외곽으로 넓게 도읍했던 지리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금능, 김해. 우선 금능과 김해는 금강산의 남부 지역에 위치되어 그 외곽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금강산에서 저 멀리 보이는 대동정호의 자리까지는 상당히 넓은 평평한 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역사 속 김해평야 같습니다. 금능과 김해는 우측의 영주산인 한라산과 좌측의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의 가운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나라의 수도인 오경과 동진과 남조의 수도인 건업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곳 김해에 있었던 금능의 지명들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양무, 탐진, 오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금산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진유의 군명을 부산, 금산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김해 금주에 있었던 능침이 금능이며 산이 금산이고 포구가 김포가 되고 성이 금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상기, 김과 관련되는 지명들은 상당히 중요한 지명들로 이들을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알아야 이 근처에 삼국지의 영웅 관우가 죽은 형주, 한신의 고향인 청주, 적벽대진의 부대 고양, 양양, 강릉과 거란이 있었던 요 지역의 요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전라도 강진, 경상도 금산, 경기도 김포의 군명들이 금능입니다. 이 중 전라도 강진의 군명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 탐진은 탐 땅에 있었던 포구가 탐진입니다.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담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벌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탐나가 바로 탐 땅으로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동부가 제주였던 것입니다. 군명 영주란 바로 영주산인 한라산 일대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과 영주산인 한라산의 접경지역에 금능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 양무, 도강, 도무는 도, 양, 무 지역들이 교집합처럼 중복되는 지역입니다. 양무란 양주와 무주, 도강은 도주와 강주, 도무는 도주와 무주의 합성어입니다. 이 중 도주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충청도 청안의 군명을 청당, 청현, 도소, 도안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안의 군명 도안과 도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안과 청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상기 금능과 동일한 지명인 전라도 금구는 김해와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금구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이곡의 시에 청구의 봄이 오니 해는 중천에 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사철 아닌 때가 좋아라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를 청구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청구와 청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강진의 군명 도강, 도무에 청주의 지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기에서 경기도 진위의 군명을 부산, 금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이라는 지명이 김해에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벌어진 장소가 부산의 동래라고 했습니다. 부산은 금강산의 남부에 있는 넓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래는 어디였을까요?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장산, 내산, 봉래, 거칠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 봉래란 봉래풍악의 금강산입니다. 부산이 바로 김해의 다른 이름이고 김해가 있었던 곳이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리안 X의 말이 진실로 들리지 않습니까? 상기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제주란 강태공의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동영주란 영주산인 한라산의 동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제후국 제나라가 금 땅의 일부와 영주산 남부의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곳으로, 자, 이제 김해와 제주에 대한 한방의 치명타를 더 날려보겠습니다. 사기세가의 사상보인 강태공이 주무왕으로부터 제나라 땅을 봉지로 받고 제나라를 건국했는데 그때 옆에 레후가 제나라를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레후가 누구일까요? 레는 봉래풍악의 금강산의 그 레입니다. 영왕 동순과 안사의 난으로 시국이 어지러울 때 우리의 선조 당시선 이태백께서 당 현종의 아들인 영왕 일인의 참모가 되어 영왕 일인이 행적을 그린 영왕 동순과의 이번의 주인공 김해에 있었던 금능과 오나라의 정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를 밝혀드립니다. 제4수 용이 서려 있고 범이 웅크린 제왕의 고을 왕께서 금농 옛 유적지 찾았노라. 봄바람은 수양전에 따뜻하게 불고 밝은 달은 지장루를 비추며 지나가네. 소양전 남북조 시대 금능에 있던 궁원 이름이다. 지장루는 소양전과 같이 금능에 있던 남북조 시대의 옛 궁원이다. 용이 서려 있고 범이 웅크린 제왕의 고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경도인 서울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신중 동국 여지스남 경도인 서울의 형승에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라고 합니다. 금능에서 경도인 서울의 형승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능에 있었다는 소양전이 있었던 소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소양전, 강원도 춘천에 흘렀던 강이 소양강으로 소양이라는 지명은 춘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을 삭주, 광해, 안양, 수춘, 봉산이라고 합니다. 상기 김해와 동일한 지명 전라도 금구의 군명이 구지지산, 봉산이라고 합니다. 소양인 강원도 춘천과 전라도 금구가 봉산의 지명이 일치되었습니다. 제6수
단양군 내 붓고 사는 오땅 관문이요. 구름과 강물 사이의 막루가 그림 같구나. 무수한 바위 위 봉합부는 장해강과 닿았으며 양쪽 언덕 깃발들 벽산에 나붙기네. 적벽대전의 무대 단양의 붓고사는 오나라 땅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붓고산의 정체를 밝히면 오나라의 수도 금능의 정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붓고산은 고산의 북부지역으로 고주에 있었던 성이 고성이고 산이 고산입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을 고자고주 철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 고주로 군명철성이란 쇠금과 동일한 지명으로 군명철성이란 아래에서 설명할 금성으로 이곳 금강산의 남부지역에 철성인 한양의 금성이 있었고 그 금강산의 반대편 북부에 오나라의 관문인 붓고산인 북금강산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확하지요. 철성인 금성이 한성입니다. 자, 방향을 돌려 남북 방향을 바로잡으면 철성인 금성 한성이 남부가 되고 북부 김해가 붓고산이 됩니다. 이곳이 오나라의 관문이었습니다. 제7수 왕은 삼강으로 나와서 오를 순찰하니 누선은 바다 건너 양주에 머무르네. 전함에는 용사들 빽빽히 늘어섰고 항해하는 배마다 준마가 가득하네. 삼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여기서는 당시에 장강, 한강, 강강으로서 영왕이 지나온 곳을 가리킨다. 양도란 양주로 장안 일대를 가리킨다. 금강산과 영주산인 한라산의 경계지역 즉 관중의 한양 장안에서 흐른 물이 역사 속 압록강, 청하, 열반강으로 이 강이 또한 유화이며 양자강, 한강입니다. 누선이 머문 곳 양주가 바로 금능의 근처입니다. 제10수 황제의 사랑받는 현황이 초관문으로 들어가서 강한을 평정하고 비로소 소환에 응하는도다. 처음에 운몽에서 붉은 대골을 짓고 다시 금능을 취하여 소산을 만들었네. 소산, 옛 회남왕 유한의 거처를 소산이라 하였다. 상계 19에서 소산과 금능이 동일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산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신중 동궁 여지스남 경기도 여주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파사송 서북쪽으로 40리 되는 소산 인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소산이 인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강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임주에 있었던 강이 인강입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관, 금주, 금룡, 임해, 분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이 금주로 김해의 군명 임해는 또한 임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에 있었던 강이 인강으로 금능, 소산이 김해에 있었습니다. 금성, 그러면 이들 금 땅의 중심성인 금성은 금강산에 어느 곳에 위치되어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류와 지명을 찾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곳 금 땅의 중심성 금성이 바로 한양 장안의 성인 한성, 공내성이었습니다. 한성인 공내성이 있었던 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역이 금강산의 가장 변두리 지역으로 구중궁궐의터가 모두 금강산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쇠, 금은 쇠철과 동일한 지명으로 금성은 철성이기도 합니다. 신중동궁 여지승남 한성부의 팔령을 인용합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한성부를 둘러보고 그 감흥을 읊었는데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신도는 한성이고 신도는 개성입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와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도성의 철옹성이 바로 모든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던 구중궁궐을 감싼 금성 철성으로 구름은 복례의 오색이란 그곳 금성 철성이 있었던 곳이 복례풍악의 금강산 자락이며 상원이란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조성했던 상림원으로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에 상림원이 있었으며 그곳 상림원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금성으로 한성인 공내성이었습니다. 김해 금주에 있었던 능인 금능은 금강산의 북부에 그리고 성인 금성은 금강산의 남부인 한성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치적인 배열을 이해하시면 쉽게 우리 역사의 진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